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품사 중에서 영어의 품사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일단 이것부터 해보죠. 영어에서 이제 형용사는 무엇이냐 했을 때 보통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우리말 뜻이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무엇무엇의라고 끝나게 되면은 영어에서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beautiful, 아름다운 이렇게 되죠. 아름다운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죠. 그쵸? 영어에서 형용사고 Korean 하면은 한국의 이렇게 되죠. 그쵸? 영어에서 형용사입니다.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 보통 부사 같은 경우 우리말로는 보통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면 이제 부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beautiful은 아름다운이어서 이제 형용사지만은 beautifully 하면 아름답게가 돼서 뭐뭐 하게가 돼서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역할 차이가 뭐냐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형용사는. 일단 쓰면은 형용사는 일단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형용사입니다.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제 문장 성분 중에서 어디 자리에 올 수가 있냐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형용사입니다. 그럼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부사는 형용사처럼 이 형용사에게 보어 자리에 오는 것처럼 문장 성문 자리에는 절대 올 수 없어요.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 자리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부사는. 그럼 부사의 역할은 뭐냐? 문장에 붙어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준 역할하는 게 부사입니다. 사실 부사가 없더라도 문장은 완전합니다. 하지만은 부사가 붙음으로 해서 문장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와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수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를 수식에 들어가냐면 동사, 그쵸? 그다음에 형용사. 형용사 자기가 형용사 수식할 수 없거든요.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부사는 자기가 부사 수식합니다. 그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각기 하나씩 역할들을 봐볼 거예요. 먼저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볼 거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걸 볼 거고, 마지막에 부사의 역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 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의 앞에나 뒤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는데 무슨 뜻이냐? 보통 형용사가 혼자 나오면 명사 앞에서 수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자기들이 뭔가를 데리고 나서 길어졌어. 그랬을 때는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full moon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득 찬 달, 보름달이 되는 거죠. full은 가득 찬이랑 형용사, 받침 니은으로 끝났잖아? 근데 이제 명사 수식하는데 혼자 왔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이 들어가요. 짧으니까. 근데 형용사가 자기들이 뭔가를 데리고 와서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basket full of flowers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full이 혼자 온 게 아니잖아. 꽃으로 가득 찬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뭔가를 데리고 왔죠. 길어졌죠. 그래서 basket이란 명사 뒤쪽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 앞이나 뒤, 혼자 오면 앞에서, 여러 개 오면은 뭔가 데리고 오면 길어지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think, body, one으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 같은 경우 형용사가 단독으로 오더라도 원래 우리가 형용사가 얘처럼 혼자 오면 명사 되면서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think, body, one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형용사가 단독으로 오더라도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We saw something strange. strange가 왜 혼자 왔는데 something 앞에서 수식이 안 들어가고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죠?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body로 끝난 단어, one으로 끝난 단어는 예외적으로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요. So something strange, something special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어 역할을 하죠. 보어로서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서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 와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어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어 자리에 오는 거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이제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부사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각동사 기억나요? 감각동사 뭐 look이라든지 seem, appear, 그다음에 feel, smell, taste, 사운드. 감각동사잖아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이형식이 뭐를 데리고 와? 이형식이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뒤에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잖아. 막 슬프게 보인다. 뭐 부드럽게 느껴진다. feel 써가지고. 그쵸? 근데 뭐뭐 하게라고 우리가 보통 뭐뭐 하게라 해석하면 부사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부사를 쓰지 않고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주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어자리 나올 수 있는 건 부사가 아니고 뭐야? 형용사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는 슬프게 보인다 했을 때 he looks sadly 하면 안 돼. 슬프게라고 해서 sad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He makes me happy. 행복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happy를 쓰면 안 돼. 왜? 여기는 얘가 me가 목적어, happy가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자 형용사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me, 목적어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내 감정에 대해서. 그랬을 때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happy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모습을 설명하고요. 절대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부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보어 자리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봐볼게요. 네,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여기로 가봅시다. 자, 지금 서술적 용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형용사 역할이, 제가 형용사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는 역할이 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명사, 대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할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왜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냐면 그냥 강아지 하면은 그냥 고양이 하면은 a cat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똑똑한 고양이, a smart cat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캣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캣. 근데 스마트한 캣은 어느 정도 될까?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나눠보죠. 그럼 스마트한 캣은 한정이 되는 거잖아. 그냥 캣은 이만큼이지만 스마트라는 형용사가 붙음으로 해서 이 명사의 범위가 한정이라는 건 좁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좁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식할 때는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수식의 수식을 받을수록 점점 더 좁혀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보어 자리에 올 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면 the book, 그 책은 is interesting. 그 책은 흥미롭다라고 해서 서술하는 거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올 때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거는 형용사는 보통 명사, 대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the interesting book 하면 여기선 그러니까 책은 이만큼 많겠지만 재밌는 책은 정말 조금밖에 없을 수 있잖아. 그치? interesting book을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the book is interesting. 여기서는 이제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alive, alike, asleep, ashamed, aware, afraid, awake, alone 얘네들은요. 다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잖아. 즉, 명사, 대명사 수식하지 않고 어디 자리에만 쓸 수 있어. 서술적 용법으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붙어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he is living이 아니고 여기서는 서술적으로 alive를 여러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왜 things를 수식에 들어가려면 alive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수식을 못해. 보어 자리만 오거든. 그래서 living things 이렇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도 우리가 봐봤습니다. 자, 수량 형용사는요. 선생님이 뭐 자주 설명을 했는데 자, 잠깐 이렇게 할게요. 네. man이랑 much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보기. 수량 형용사가 수랑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데 수랑 양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많고 적은지에 관한. 자, much는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보기 오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 자체가 없어요. 단수형밖에 없어. 그래서 셀 없다니 온다라는 거. a lot of, lot of는 뭐 둘 다 올 수가 있죠. a few랑 few 같은 경우에는 셀, 보기 옵니다. many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거의 없는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셀 없다니 오죠. 그래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십, 수백, 수천, 수백만은 이제 뒤에 어쨌든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봐주시고요. A great 또는 a good deal of 하면은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good, a large amount of도요. 그래서 봐주시면 돼요. 이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부사로 가봅시다.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 봤고요. 부사는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수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please listen carefully. 이 carefully가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신중히라고 해서 신중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listen이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This candy tastes really good. good이라는 거는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여러분. 이 형용사 really가 수식해서 정말 좋아요 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ow old라고 해서 이 how는 형용사가 의문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how가 뭐 이런 식으로 왜 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형용사로서 지금 old라는 또 다른 형용사를 수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문장 전체 수식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운이 좋게도라고 해서 이 전체 문장을 수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빈도부사가 나왔는데 빈도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빈도부사로 가봅시다. 빈도부사 같은 경우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빈도부사에서 위치는, 빈도부사에서 중요한 건 위치가 중요하죠. 빈도부사 나오는 위치. 이렇게 외우세요. 비조디, 중학교 때 많이 나왔죠. 일동앞,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동사 뒤에 always가 나와줘야 되고, place는 일반 동사니까 often이 앞쪽에 나와줘야 됩니다.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아시면 좋습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어동사라고 얘기하는데 타동사랑 이제 부사가 나왔을 때 얘를 이제 단어가 두 개 모여 있다고 해서 이어동사라고 하거든요. 3개 있으면 3어동사, 4개 있으면 4어동사, 여러 개, 5개 있으면 5어동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어가 2개라서 이어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 이 목적어가 일반 명사는 여기 사이에 나와도 되고 뒤쪽에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만 중간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turn on이라는 것은 켜다라는 이제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연결된 이어동사인데 it을 쓸 때는 turn on이 하면 안 돼요. turn it 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뒤쪽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 TV는 일반 명사제. 그랬을 때는 turn on the TV도 되고 turn the TV on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어동사 보시고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형용사에 li를 붙이면 뭐로 변하나요? 부사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단어 자체 형용사랑 부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li를 붙이게 되면 또 아예 다른 의미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late 같은 경우에 형용사로 늦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부사로는 늦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late 자체가 형용사 뜻도 부사 뜻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lately li가 붙게 되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늦게가 아니에요. late이 늦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최근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high도 마찬가지요. 형용사 뜻으로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 뜻으로는 높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highly 되면은 완전 다른 의미가 돼서 매우라는 very의 의미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hard도 열심인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부사 뜻으로는 이제 열심히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hardly는 거의 뭐뭐 아니다. 빈도부사가 돼요. 빈도부사 거의 뭐뭐 않다. never보다 조금 더 빈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near는 이제 가까운 형용사 뜻으로는 부사 뜻으로는 가까이, nearly 하면은 거의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완전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did you go to bed lately 안 돼. lately 하면 이제 최근에가 돼버려. 늦게 얘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late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죠. 늦게가 돼서 얘도 이제 hardly 하면 완전 의미가 돼. working hard라고 해서 열심히라고 해서 부사 work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가보도록 하죠. I met a lot of travellers를 수식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alone은 이런 식으로 수식에 들어가진 않는다 했습니다.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solo
soar travelers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the researcher said 그 얘기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다고 그것이 어떨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it would be 다음에 보어 자리 2세대에서 설명에 들어가는 보충 설명에 들어가는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부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interesting 형용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seem은 대표적인 여러분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부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rich 그 다음에 stingy 하면은 이제 인색한 부자이지만 인색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구두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alike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서술적 용법으로.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서 anything dangerous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내가 이제 3시간 전에 잡은 그 고기가 여전히 살아있어. 지금 동사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alive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러분 thing으로 끝나는 단어야. something, anything 이런 단어들이 뒤에서 수식에 들어간다는 형용사가. 그냥 thing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혼자 오게 되면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thing은 상관이 없어요.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bad things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이제 늦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late가 돼야겠죠. lately는 최근에라는 의미를 가졌죠. 여기도 strange thing 이렇게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기에 대해서 수식에 들어가줘야 돼. asleep은 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sleeping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el 감각 동사죠. 뒤에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부사 못 씁니다. 그래서 great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중간 문제는 띄워놓고 부사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자, weather conditions change 어떤 기후 조건은요 변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하게 뭐뭐로라고 해석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change를 수식에 들어가는 동사를 수식에 들어가는 부사가 들어가줘야겠죠. 뭐 보어 자리도 아니고 여기가 그래서 continuously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열심히 일하십니다. hardly 하면 거의 뭐뭐 안내가 된다 했죠? 그래서 열심히 hard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hard는 형용사 뜻도 가지고 열심히 in이라는 뜻도 가지고 열심히라는 부사 뜻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눈이 와요. 거의 매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early가 들어가줘야겠네요. near은 가까운 또는 가까이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상 우리의 어떤 신념, 그 다음에 가치, 사고, 그 다음에 감정은요. 매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조건화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화된다라는 건 영향받는다라는 겁니다. 뭐랑 대조해서 매치해서 연결돼서 그치 마켓플레이스 하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요구에 매치해서 매우 조건화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ighly가 들어가줘야겠죠. 매우 그쵸 영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요. 이것도 be likely that 하면 뭐뭐 할 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매우 뭐뭐 할 법하다기 때문에 여기서도 highly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이제 일로부터 늦게 왔대요. 그러니까 늦게잖아. 또다시 늦게 왔다. 늦게는 late가 돼야겠죠. lately 하면 최근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요. when she came close to a body of water 물에 가까이 갔을 때 그녀는 다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처럼 보였냐면 distrust 하면 이제 힘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힘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역할하는 emotionally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emotionally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